지난 2일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고등학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취재진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웅크린 채 눈물을 훔치는 소년의 모습이 학교 폭력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폭력의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잠금해제 2020에서 그 실태와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대구 시립화장장. 유족과 친구들이 숨진 김군의 관을 들고 화장터로 들어갑니다. 평소 축구광이었다는 김군. 관 위엔 새로 산 축구화와 유니폼 상의,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했던 축구표 3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화장이 시작되자 유족들이 오열합니다. 김군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한 명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은 투신 당일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며 PC방에서 축구 게임을 했다는 그 소년. 가해 학생의 가방을 들고 집까지 바래다 준 뒤 피해자는 집 근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자살 장소인 그 아파트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1차적으로 거기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김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감정이 북받치듯 주저앉아 눈물을 훔칩니다. 15층에서 혼자서 20여 분을 머물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는 그때 너 오늘 죽으려는 거지 이러니까 왜 그러느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니까 다시 집을 나선 피해자. 오후 4시 30분 다시 집 근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2시간 30분여를 고민하다 저녁 7시 5분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3년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 죽음의 징후는 곳곳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작성한 유서 형식의 메모입니다. 총 3장 분량. 김군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꼭 가해 학생을 벌해달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메모를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아버지. 주위 사람 누구도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진 못했습니다. 피해자 집에 엄마는 아까 얘기했지만 금년 2월 초에 작성된 메모지 보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리 심한 그런 폭력을 못 느낄 정도의 못 느끼지 실제 보면 그런 식의 괴롭힘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 선생님이 전달 안 됐을 가능성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평소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학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취재를 거부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걸리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교장선생님 지금 아까 제 교장선생님은 학생보다 이제 맞았을지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중에 더 정리되거든요.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도 관련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혹시 1학년이에요? 2학년. 잘 아시는
내가 잘하는. 제가 인정하는데. 이렇게 막 내한테 물고 있네. 밖에서 뭐 물어보면 말하지 마. 16살 한 고등학생이 죽음을 결심한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알려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별일 아닌 일, 그맘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 확대해봐야 골치 아픈 일 정도로 치부하며 애써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잠금해제팀은 학교폭력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30대 초중반 이후 연령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미국 드라마 맥가이버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을 피아노로 친 학생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인 이재인 군. 이름은 노출을 꺼려한 학생과 부모의 요구로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인이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천재나 수재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음감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음대 진학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의 꿈은 작년 11월 이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견디기 힘든 학교 폭력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앓게 됐고 결국 피아노를 놓게 된 겁니다. 음감이 좀 있어요. 피아노를 10년 정도 쳤고요. 그러니까 음악 관련해서 대학하고 싶어 해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다녔었는데 지금 마음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학원도 지금 운전하고 못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이날 취재진 앞에서의 연주가 거의 6개월 만에 피아노 뚜껑을 처음 열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제인이는 4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학교 폭력을 당했고 3학년 때에도 다른 친구들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3명 애들이요. 계속적으로 공격 가져오라고 해서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애들이 또 화장실에 끌고 가서 목을 조른다든지 그때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거를 저한테 미리 말을 못한 게 맘마 보이를 노릴까봐. 문제는 당시 그 어느 누구도 제인이가 받았을 고통과 상처를 헤아려 보지 않고 서둘러 사건을 덮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부모도, 교사도, 가해자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폭력 불감증의 시작입니다. 2학년 때는 그냥 그 아이들을 그냥 용서해줘버렸어요. 각서만 받고 부모들 불러서 용서해줘버리고 처음 겪는 일이라 그냥 그렇게 조용히 끝내면 내가 상처받고 이런 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상처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죠. 제인이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멍한 표정을 많이 짓고 말이 다소 어눌해졌으며 굼뜬 행동을 자주 보이면서 장난기 많은 다른 아이들의 표적이 됐던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가 똑똑한 아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렇게 발달이 늦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이런 일을 힘들게 겪으면서 성장을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계속적으로. 그게 계속 악순환이 예. 부모는 제인이의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지만 학교나 교사, 교육청은 아니었습니다. 제인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아이들과 제인이는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겁니다. 결국 제인이가 집에서 1시간 반 이상 떨어진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데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은 피해자인 겁니다. 그나마 이 학교라도 온전하게 다녔으면 좋으련만 엄마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11월 제인이는 같은 반 학생 6명으로부터 배를 얻어맞고 장애인이라고 놀림을 받는 등 명백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때 안이한 대처를 늘 후회하고 있던 김 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인이와 어머니 김 씨는 줄곧 가해 학생의 전학을 원했지만 위원회는 수위가 낮은 서면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 학생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축소, 왜곡하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대여섯 명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배를 가격한 사실은 명백한 폭행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실체가 분명치 않은 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 수위를 정하는 회의에서 학교 교직원이 다른 위원들을 유도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합니다. 공문서인 회의록이 수정 테이프를 이용해 임의로 지워진 흔적도 보입니다. 노랑대리의 그 당시 그 친구들은 조금 뭐 좀 봤을 때 좀 미약한 것 같다라고 지우라고 해서 이렇게 지워놓은 겁니다. 학생 징계를 결정한 공식 회의록에 대해 교감이 일부를 지우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임의로 지운 겁니다. 학교는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꺼려한 듯 법 규정도 무시한 채 회의록을 복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관하고 똑같이 비유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촌께서 경찰서에라도 정의서 나타나는 거 다 복사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폭력인 줄 모르고 교사와 학부모는 별일 아닌 일, 그 나이 무렵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학교폭력 불감증의 결과는 늘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작년 12월 2일 대전 D여고 1학년 송모양은 자살 결심 전 담임교사를 찾아 상담도 했지만 교사는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슴 절절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A군 가해 학생들은 장난일 뿐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북 영주의 이모군은 심리검사 결과 자살 고위험 판정을 받았는데도 학교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지금 제인이를 대하는 학교 친구들과 교사들의 모습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서야 후회하는 저들의 모습과 놀랄 만큼 똑같습니다. 제인이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약간의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약량도 늘렸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학교폭력 뉴스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끔찍한 결심을 한 아이들이 남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매스컴에서 그런 뭐 자살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이럴 때는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 저도 불안해져서 저 베란다 창문을 아예 절대 못 열게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부터 저거 열게 했어요. 그 작년부터 3년도 연 적이 없어요. 가해자들과 늘 학교에서 만나는 제인이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 네. 어떻게 피해 다니? 그냥 점심시간에 만날까봐. 점심시간에 자주 만나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몽키랑 거시제로 그냥 뛰어가고 만나지요. 그렇다면 제인이의 현재 심리 상태는 어떨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림 검사에서 제인이는 창문이 없는 집을 힘들게 그렸습니다. 집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망설이면서 문을 마지막에 그리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게 그렸거든요. 이건 뭐냐면 문은 세상과의 접촉이에요. 통로. 세상과의 접촉, 세상과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아이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없잖아. 창문은 대인관계거든요. 대인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 원장은 제인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하면서도 희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기피증,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폭력 가해자들이라든지 자기를 이제 억압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냥 회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설마, 학교의 교사들은 별일이야 있겠어, 학교 친구들은
그저 장난일 뿐이야 라며 학교폭력 불감증에 젖어듭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 하나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